사랑하는 태극기 법치애국 시민 여러분,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 제 좀 피곤한 몸을 쉬면서 치료도 받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몇 가지들을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러한 이야기만 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치 달려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누구죠? 저들이죠. 우리들을 태우고 자기네들만 아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호랑이 세력들, 촛불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올라탔지만 사실 이 호랑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무섭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처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들은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야 될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들을 물고 또 우리들을 등에 올려 태워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음의 곳으로 끌고 갈런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서로 뭉치면 우리가 호랑이 머리를 잡아서 저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내는 돌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부족할 때는 제가 믿건대 이 나라를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과 또 우리를 2000년의 가난에서 구해주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지나간 일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우리를 태우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 법치의 대한민국 국시를 민족, 민주, 민민, 민주주의 주체 사상으로 바꾸려는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체인 여성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며 끝으로 고의 없이 저질러진 인간의 개인적 허물과 실수를 범죄로 몰아서 집단으로 돌을 던지는 야만적인 만행입니다. 이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는 신성한 가르침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런 탄핵의 실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탄핵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80, 90%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믿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국회의 졸속이 탄핵했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졸속이었고 재판 절차도 국회 소추 절차 이상으로 졸속이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중국에서 모택통의 마쿠 연출에 따라 홍위병들이 국가주석 유소기를 끌어다 고가를 씌우고 자본주의 주구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죄명을 적어서 국가주석직에서 끌어내린 뒤에 연금 상태에서 죽게 만든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정치 만행이, 그것도 법의 탈을 쓰고 또 80% 이상의 국민들이 환호를 지르며 축배를 들거나 아니면 못 본 듯이 외면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책임의 대부분은 본분을 읽고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해 스스로 홍위병으로 나서서 박 대통령을 잡고 수사기가 수사하고 재판한 이러한 쓰레기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인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무책임한 저질 국회 정치인들, 그리고 법치를 교과서에서 사법시험 칠 때만 배우고 실제에서는 전혀 적용할 줄 모르는 법에 무지한, 그러면서도 스스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고 허세를 부리는 오만한 법조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이번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내려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실질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후세의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앞으로 더 겪어야 할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당신은 한국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통령직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모든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해 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생명과 신체와 자유를 지켜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줄 법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지금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탄핵 정변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는 언론, 국회, 정부, 검찰, 법원, 노조, 교육, 기업 등 곳곳이 모두 썩고 병들었습니다. 법치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공평, 진실과 신뢰, 이웃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북한 동포와의 재결합을 통한 통일의 열정과 희망,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오만, 부정과 부패, 조선조 500년간 내려온 양반 정치, 당쟁 정치, 북한식에 편협한 민족주의와 쇄국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한 이기주의와 무책임한 공권력 도전, 이것이 그 자리를 모조리 메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와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또 일부에서는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진보, 좌파, 종북, 촛불, 저들은 왜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졸속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서 이 나라를 대통령 없는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명백한 겁니다. 스케줄에 없는 후다닥 선거를 치루어서 역시 졸속한 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대통령직입니다. 졸속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쟁취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는 것일까요?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권을 행사합니다.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행정의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이하 전 강요와 국무위원을 임명하며 수만 명의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명권을 행사합니다. 비상계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긴급명령, 긴급경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수많은 중요한 대한민국의 관직을 모두 임명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직을 차지해서 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통령 자리는 국회에 과반수가 없거나 언론의 지지가 없거나 또 검찰이나 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허수아비가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소위 10월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부터 대통령직 권한 행사하시는 거 보셨어요?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직 수행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두 분은 전혀 대통령직을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고발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마음대로 능멸을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이, 국회가, 검찰이, 노조가, 법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8, 90%를 장악을 하고 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무엇이든지 동의해주고 검찰과 법원이 미리 앞질러서 대통령이 원하는 뜻을 미리 앞질러서 잡아서 가두기 시작한다면 그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어두운 그림자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노조, 문화계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자, 80%의 국민들이 침묵을 지키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이 나라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 사태를 진정으로 우려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 1인한테 8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손에서 나갔습니까? 누구의 주머니에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준이 없이 나라 돈을 마음대로 쓰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고를 요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고가 과연 텅 빌 날이 별로 멀지 않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우려합니다. 또 지금 노조의 말대로 한다면 재벌은 전부 해체돼야 됩니다. 해직된 노동자들은 모조리 다 복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그 나라는 결코 부유한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외국으로부터 신뢰받는 동맹국가나 또는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패망이 그렇게 먼 일은 아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제가 이런 우울한 전망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속한 국회 탄핵 소추, 졸속한 재판 절차, 그리고 전원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현실로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달리는 호랑이 등에 우리가 올라타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리는 호랑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똑바로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대비를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바깥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교포들에게 고국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껏 이러한 패망의 상황을, 망국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 조국을 다시 찾도록 바깥에서 적극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